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말 언어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이에요. 어른의 어휘력. 말에 품격을 더해주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힘, 그 어휘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은 유성경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어휘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어휘력을 키우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어휘력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 책의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주석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단어도 있지만 좀 익숙치 않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은 잘 그 뜻을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그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달려 있어서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는 계기도 되었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표현법도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작가님이 하시는 그 연운 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떤 말이나 글의 의미나 어감을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눈치가 부족하다기보다 어휘력이 부족한 탓이 크다. 말인즉슨 맞는데 묘하게 거슬리는 말도 인간미가 부족하다기보다 어휘력이 부족해서일 수 있다. 어휘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자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어휘력을 키운다는 것은 이러한 힘과 시각을 기르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말이 상대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른다운 어휘력이다. 이 책의 제목을 어른의 어휘력으로 삼은 배경이다. 네, 어른의 어휘력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어른다운 어휘력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소개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알아듣는 그러한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또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만 겪은 일을 당신에게 알리고 당신이 겪은 일을 내가 알 길은 언어밖에 없다. 언어는 강철보다 견고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려 금가게 하고 틈이 생기게 하고 마침내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언어의 한계를 서로 달리 살아온 삶의 경험과 환경에서 비롯된 거라 믿어 소통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휘를 선택할 때 조금은 더 친절해질 수 있다. 상대의 처지에 적절한 낱말을 찾게 된다. 네,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하고 그런 표현들로 말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또 세대가 다르면 또 그 세대마다 또 유행하는 말들이 있고 많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대화를 해야지만 대화가 원활하게 되고 서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여기 작가님도 유학 시절에 어떤 친구가 외국인 친구가 자신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너희 나라에는 너희 나라 말이 있냐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 있으니까 당연한 걸 왜 묻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라마다 모든 나라가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거기선 그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났는데 며칠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고유의 언어도 있고 그런 나라니까 그럼 혹시 바다도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있다고. 우리는 삼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정말 좋은 나라,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정말 바다색이 그런데 바다색이 무슨 색이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그냥 블루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바다가 파랗지 하면서 블루야 라고 얘기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그러면서 바다가 블루인 나라는 별로 없는데 정말 블루야?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 순간 정말 삼면이 다 블루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은 바다가 무슨 색이야?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통 다 바다가 파랗지, 파란 바다, 아니면 초록색이야. 그렇게만 단조롭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계절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또 동해와 서해, 남해, 바다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래야지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어떤 누군가에게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 내가 본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이 있어야지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은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제대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사물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남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말과 글의 관성에 갇혀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타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관성이나 타성은 건성이나 비슷한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반대말은 관심이다. 나는 사람이 제일 가지기 힘든 것이 관심이라 여긴다. 간팍할 때는 온통 자기만으로 가득 차 기탈 한 개조차 꽂을 데 없는 것이 마음이다. 그 안에 다른 무엇을 들이는 게 쉽겠는가? 대수롭지 않은 주변과 일상이라면 더욱 대면대면하다. 옆에 있어도 옆에 없고 봐도 본 게 아니며 들어도 들은 적 없다. 빌려온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대상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신비와 환희에 가득 찬 기쁨을 맛보며 오롯이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표현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다. 동시에 깨달을 것이다. 자신의 어휘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현재 한국인에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피로다. 낙오되지 않으려고 공부나 일에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한국 사회 특유의 가족이나 동료를 비롯한 남들 시선 신경 쓰고 비위 맞춰야 하는 감정 노동에서 오는 피로가 만만치 않다. 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아름다운 경치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기울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딴 생각을 하고 또 제대로 볼 수 없고 관심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여행을 가서도 마음이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가면 그것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뭔가 재미있고 좋긴 했었는데 딱히 기억에 남고 그런 부분들이 경치를 설명하려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것이 나의 어휘력을 높이고 표현력을 높이는, 키우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과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다르잖아요. 내가 내 기분을, 내 감정을, 그리고 또 나의 생각을 제대로 잘 전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소통이 원활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기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관심 기울여서 보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 어휘력을 키우는 필수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물에 쓰는 말과 사람의 하는 말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중에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물건 대하듯이 하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하면서 하는 말들,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들, 그 말들에 평가와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크고 날씬하니까 멀리 봐도 이쁘네. 그런 말 많이 하죠. 나이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어 보이네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남자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가정교육 잘 받았네. 여자가 능력 있어. 남자치고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네. 그런 식으로 하는 말들이 칭찬이라고 하고 칭찬으로 들었지만 그 말은 평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어휘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화하고 상품화하는 그러한 말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고 존중하는 어휘를 써야 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바꾼다고들 한다. 사회 변혁이나 개혁을 의미한다. 나는 멀쩡하니까 세상만 바꾸면 좋아질 것 같은 뉘앙스가 없지 않다. 세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이 언어를 바꾸기도 하지만 언어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식을 가졌다. 영혼을 베는 말과 일으키는 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어떤 누군가에게도 그렇고 일으킬 수 있는 말, 도움이 되는 말, 그러한 말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말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휘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책을 읽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말과 글을 소비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네. 책을 가장 많이 읽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말과 글을 소비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많은 말을 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쓰고 또 댓글을 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SNS를 통해서 많은 글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댓글도 달고 그리고 또 어떤 뭐 뉴스에도 그렇고 드라마나 뭐 그런 데도 그렇고 영상에 그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자기 표현을 많이 해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또 오해가 생기고 또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참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랜선 친구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상처받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골치 아파서 거두어들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진정한 공감이나 소통보다 자신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덮어줄 도구로서 기능해 주기를 바라는 관계. 알고 싶은 것만 더 많이 알고 싶고 알고 싶지 않은 것은 계속 알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관계가 온라인에 있으니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 시간은 자연히 줄어든다. 가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노력할 자신이 없다. 다른 사람은 자꾸만 나를 내가 아니게 만들어 불쾌하고 불편하다. 이런 심리적 환경에서 공감 능력을 익히거나 인간관계를 배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의 작은 스트레스에도 극도로 예민해지고 말기 못 알아듣는 언어적 직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공감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아닐 수 있다고. 사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일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고 오랜 훈련과 철학적 경험을 필요로 한다. 공들여 쌓아야 할 과정을 건너뛰고 그저 표피적으로 좋다, 싫다 등의 반응 주고받기를 공감이라 착각하고 상대 마음도 나 같으려니 추측하는 걸 이해라 오해하는 건 아닐까. 좋아요나 하트는 공감의 표시가 아니라 반응의 표시며 많이 누른다고 공감 능력은 늘지 않는다. 물론 어휘력도 늘지 않는다. 네, 이러한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었고 또 배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의 어휘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듣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말들을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되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좋은 말들을, 힘이 되는 말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 그리고 또 소통하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쓰는 언어, 그런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좀 더 어른스러운, 어른다운 말을 하기 위한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그러한 반성도 해가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의 어휘력을 높이는데,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